아이들이 많아도 다 제먹을 복을 타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적게나 정성껏 키워야죠.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릅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 세상을 말하자의 정용실입니다. 앞서 저희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가족 캠페인 광고의 모습을 저희가 잠시 봤습니다. 아마 다들 보셨던 기억나시죠? 네. 아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아마 다들 기억하시는 그런 광고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2004년의 캠페인 광고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올해 나온 캠페인 내용은 엄마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게 해주세요. 라는 게 바로 2004년도 가족계획 캠페인의 내용입니다. 최근 등장한 이 출산 장려표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격세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됐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되시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 한 40여 년 동안 사실 국가가 추진해온 그 정책에 국민들이 잘 호응을 해왔습니다. 잘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 사상 최저의 그런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몇 명을 늘리는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잘 풀리지 않는 도리어 숙제가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는 것인지, 전과 같이 국민이 단합된 모습을 왜 보이지 못하는 것인지 오늘 그 이야기, 원인을 한번 좀 저희가 풀어가 볼까 하고요. 솔직하게 여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주부 세상을 말하자는 여성들의 이야기만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인터넷 통해서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문 열고 있고요. 또 다음 미즈넷의 미즈토크를 통해서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에서 2003년도 출산율이 1.17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바로 어제까지의 상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상황은 출산화 수가 1.19명. 어떻게 보면 도로 약간 늘은 게 아닌가 지금 늘었네? 이렇게들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또 좀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가임 여성 숫자가 줄었습니다. 낳을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조금 올라간 것이죠. 출산율이. 그러니까 뭐 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결혼을 안 하신 분들, 또 아이를 지금 낳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또 아이를 낳으신 분들 이렇게 세 부류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함께 또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도대체들 요즘에 안 낳으시는지 한 분 한 분 좀 점검을 해보죠. 자, 어떻게 아이를 낳으셨어요, 박보경 씨? 아니요, 아직 안 낳았습니다. 네, 결혼은 하셨습니까? 네, 1년 결혼하셨고, 되었습니다. 1년 되셨고. 네. 왜 안 낳으세요? 안 난다고 하기보다는 예. 못 낳았다고 하는 게 정답일 겁니다. 못 난다? 네. 그럼 이거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신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지금 학생이라서 학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리고 학업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저의 그 사회적인 위치를 결정한 후에 아기를 낳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왜들 안 낳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주변에서들 많이 보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 주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예. 아기를 낳는 것보다는 그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한참 재미있는 그 신혼 때를 좀 더 즐기고 싶다.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젊었을 때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준비된 부모가 되어서 네. 아기를 갖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을 언제까지로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한 3년 정도 계획하고 3년.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3년 정도는 준비를 조금 더 하시겠다. 자, 다른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죠. 예, 이동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4살 된 딸아이 하나를 두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물어봐요. 둘째 안 낳느냐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작년에 18개월 정도 우리 아기가 됐을 때 그때부터 둘째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일단 올해 여름까지로 그 고민을 계속 하기로 이제 미루고 미뤘는데 지금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가을이에요. 예. 근데 지금도 사실 그 가능성이 점점점 줄어서 계속 망설이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 상태로 둘째를 낳았을 때 과연 내가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정말 힘들 것이다. 애만 키우기로 작정을 하고 뭐 둘째를 낳아서 전업주부가 되기를 마음먹으면 그것도 뭐 문제가 없는 일인데 저는 계속 사회적인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둘째를 낳는다는 게 상당히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선택을 해야 되는 거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군요. 둘째를 낳느냐 사회생활을 할 것이냐. 예. 아직도 결정이 안 끝난. 예, 왜냐면 첫 아이는 제가 제 손으로 키웠어요. 이제 3년 정도 임신 기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이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고 기저귀를 떼고 해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기까지 전 최소 기간이 3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년. 이 정도 3년의 기간이면 다시 사회생활 복구하기에는 그렇게 늦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력서상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대학원을 등록하고 대학원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력 면에서는 저를 업그레이드 시켰고 이제는 아이도 어느 준비가 정도 되신 거군요. 나갈. 예. 아이도 이제 어린이집에 가게 돼서 제가 사회생활을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 얼마든지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예. 둘째가 걸리는 거예요. 둘째를 낳느냐 마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고민이 되네요. 결론은 저희가 지금 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자, 옆에 계신 이정은 씨는 저는 현재 아이를 낳으셨어요? 예, 10개월 된 아기가 하나 있는데요. 한 저 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저도 준비된 부모가 사실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년 뒤로 미루고 싶었는데 아기가 생기는 바람에 낳게 됐거든요. 준비도 되기 전에. 예. 근데 그 전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있었고 출산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낳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아이를 낳아 보니까 정말 낳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출산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았거든요. 예. 그냥 뭐가 근데 힘드십니까? 입덧부터 시작해서 지금 10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저는 너무 지치는 거예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사를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밤에 재워주고 빨래도 개해주고 뭐 청소 요리부터 해서 뭐 안마까지 모든 걸 다 서비스해주지만 그러니까 듣기가 거북하신 분들이 좀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 때는 뭐 단지 그냥 사회생활에만 열중했으면 되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근데 결혼과 동시에 가사에다가 육아에다가 사회생활, 경제적인 부담까지 한 번에 그게 저를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둘째를 낳는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부담이 아직도 너무 심각하다. 예. 그래서 지금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맡길 때를 찾았는데 적당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친정 엄마가 이제 맡아주시는데 육아비 이제를 드리면서도 저는 마음에 또 부담을 안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런 육체적인 부담 외에도 이제 육아를 이렇게 보육을 하면서도 그런데 부담을 느끼는데. 제가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엄마의 삶을 희생시켜야 된다는 게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둘째를 그래서 저는 지금 자신이 없다. 네, 자신이 전혀. 예, 사실은 지금 10개월 정도면은 임신 후에 약간은 산후 우울증도 있을 수 있는. 우울증도 저는 겪었었어요. 우울증을 있으셨어요? 겪으면서도. 그러니까 뭐 남들이 보면 남편도 가사 일도 잘 도와주고 뭐가 불만이냐? 뭐가 불만이냐? 아기도 말을 뭐 울거나 막 그러지 않았거든요. 말을 잘 들었는데도 우울증이 심했었어요. 근데 그 우울증이라는 것도 혼자서 다 떠안아야 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사정을 얘기를 하면은 그냥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너의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게 사실은 뭐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영향도 있지만 주변의 시야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나의 뭐 나약한 정신력 때문이다라고 비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힘드셨군요. 너무 어려웠고 완전히 지금 극복된 상태는 아직은 아니고 고민하고 계신 극복 중인 그런 상태이신 것 같고요. 자,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입장에 처해 계신지 얘기 좀 듣겠습니다. 아이를
예, 지금 결혼을 하셨습니까? 이순영 씨? 아직 안 했는데요. 아직 안 하셨어요? 예. 저는 29살에 지금 미혼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 이 나이쯤 되니까 시집 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앞에 이제 몇 달 지나면 앞에 나이가 3자로 바뀌게 되잖아요. 바뀌는군요. 여자는 예. 앞에 3자일 때와 2자일 때가 굉장히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당장 뭐 남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당장 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한 31살이나 2살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 남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냥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살 생각이고요. 네.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도 사회생활을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아이 계획은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사실 제가 아이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서 안 낳고 싶고 또 출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주변에서 안 낳고 싶긴 하지만 노후를 생각했을 때 좀 제가 너무 썰렁하고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에 딱 한 명만 낳을 까지는 생각을 해봤다. 거기까지만. 지금 아직 뭐 결혼도 안 하신 분한테 저희가 무리한 계획을 부탁드린 것 같긴 하지만 31~2살에 결혼을 해서 한 명 정도는 날 수도 있겠다라는 계획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 오는 과정도 상당히 힘드네요. 거기까지 가는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떠십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첫 아이를 낳을 때는 3자녀를 낳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때였어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집 건너 하나 낳기. 그런 얘기가 나올 무렵이었습니까? 그럴 무렵에 제가 셋째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친구들로부터 야만인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둘째 며느리이기 때문에 뭐 시댁에서 압력을 받은 것도 없었고 딸만 둘 낳았거든요. 근데 압력도 없었고 저희 남편 역시 그냥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생긴 아이를 선물로 받았는데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셋째를 낳았는데 셋째를 낳고 나니까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새 아이를 기르면서도 취미 활동도 하고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꽃꽂이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그런 활동을 다 하고 또 이제 셋째를 어느 정도 셋째가 크니까 하나를 더 낳았으면 좋겠다는 지금 생각까지. 심지어 그때 당시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셋째 아이가 굉장히 순했거든요. 그런 상황 중에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러면서 새 아이를 혼자서 키운다는 건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그 육아에 젖어 살다 보니까 제가 혹시 퇴보하는 거는 아닌가. 제 생활이 자꾸 접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 아이를 낳고 이제 잘 키우고 지금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다른 세대 격세지감이 느껴지신다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결혼 안 하신 분들께 마이크를 좀 드려보죠.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미혼인데요. 미혼이세요. 그러면은 언제쯤 지금 올해 31. 31. 주변에서 많은 압력을 지금 받고 계실 무렵이 아닐까. 그렇죠.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결혼을 할 생각인데요. 근데 그 아기를 낳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이 앞서요. 왜 제 주변에 언니를 보거나 친구들을 보더라도 그 굉장히 문제가 없는 지극히 평범한 샐러리맨 가정인데요. 저희 언니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첫째가 9살 때 둘째를 봤어요. 조금 터울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터울이 있었던 이유도 그 둘째를 가지기에 굉장히 이게 여건이 허락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었군요. 그 안에. 계속 미루다가 저는 심지어 어머니나 언니한테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부부간의 불화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 시대에 아이를 낳고 사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친구 중에 외동들이 많거든요. 제 시대부터 그 아이를 줄여서 낳는 그런 경우가 거였는지. 많아서.
외동들은 얘기하기를 외동은 정말 좋지 않다. 예, 낳으려면 2 이상 낳아야 된다. 근데 2 낳는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아예 거죠. 안 낳아야 되나? 예, 그게 또 고민이 되는 하나는 안 거죠. 좋고. 예.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솔직하게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런 조언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생기면 나을 거고요. 네. 아직 결혼도 안 하셨어요 지금. 네. 네, 하여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남편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하여튼 선배 여성들의 조언이 조금은 그렇게 낙관적인 조언보다는 비관적인 조언이 많았다. 보기가 힘들죠.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앞에 계신 분께도 마이크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2 분도 결혼을 안 하셨죠? 예, 저도 안 했습니다. 예,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계획이 아직까지는 나이도 그렇게 저는 그 내년 되면 3으로 바뀌는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제 시대는 누구나 여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일이 우선이다. 결혼보다는 내 다칠 때까지는 일단은 이뤄보겠다. 일단 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충분히 하겠다. 이런 생각들 저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이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어요? 결혼 생각도 안 해봤기 아니요, 때문에? 그러니까 일은 하고 싶다. 일이 먼저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너무 30이 넘고 늦게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한테도 안 좋고 저한테도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딜레마에 항상 빠져서 어떡하지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늦게 날 수도 없고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어떡할까? 옆에 계신 장진숙 씨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반반이에요. 결혼도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근데 안 하려다고 하면 또 부모님이 걸리고. 또 하려고 하면 그 과정들이 막 머릿속에 스치면서 막 고통스러워요. 근데 집에서 너무 이제 결혼을 이제 강요하다 보니까 또 엄마가 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들어줘야겠다. 이제 해서 마음을 먹고 이제 얼마 전서부터 이제 좀 남자들을 좀 만나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이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저 남자인지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잖아요. 잘 모르겠고. 그런 것도 걱정돼서 좀 결혼하는 게 두렵고요. 그렇죠. 일단 결혼해서도 아이를 안 낳거나 아니면 한 명만 낳고 싶어요. 그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요. 워낙 주위에서 그 교육률이 세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참 결혼 안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해서부터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으시구나. 그리고 주변에서 상당히 지금 부정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계시구나 하는 우리의 지금 현 주소, 현실을 저희가 한번 좀 점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아이들 안 낳는지를 조금 더 이제부터는 분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현재 출산 장려책 이런 정책들에는 혹시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여성신문에 지금 이은경 편집국장 자리를 해주셨는데 현재의 정책을 좀 점검해보고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죠. 네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참여정부 들어와서 물론 그 당시 이제 2002년 대선 당시 여성 유권자들이 굉장히 그 어필했던 부분이 맘 놓고 아이를 키우십시오 하고 당시 노무현 후보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참여정부에서는 보육정책만은 확실히 챙기시겠다는 의지로 저희가 받아들였고 지금 현재 계속 그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주간 업무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그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주로 맡아서 시행해 왔는데 올 6월부터 여성부로 이관이 됐고 여성부의 보육정책국이 신설이 되면서 여성부 인원도 한 20명가량 늘어나서 한 145, 6명, 150명 가까운 인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부로 온 만큼 뭐 양성평등한 보육문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뭐 그전에도 다 생각이 있었겠지만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 말씀 듣고 뭐 여러 가지 볼 때 여성의 사회 진출, 그러니까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부분.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는 2008년까지 그 보육시설 50% 지원을 하고 또 보육료도 50%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큰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보는데 이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시설이 전체 5.5% 정도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한 13.4%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 멀면 멀고 가까우면 가까운 시기인데 어떻게 50%까지 재원을 확보해서 끌어올릴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할 때요. 현행에서는 그냥 그 모든 그 직장, 그러니까 여성 그 근로자가 300인 이상일 때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남녀 근로자 300인 이상, 꼭 여성만이 보육의 의무는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02년 당시 그 통계 근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보육 예산이 형편없이 낮다는 거 기재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 GDP에서 지금 0.13%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0.36%, 뭐 스웨덴은 0.59%. 그래서 굉장히 높이는 부분이 절실하게 지적이 되고 지금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지금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면, 경제적인 면, 사회적인 면, 문화적인 면으로 나누어 볼 때 이 저출산의 원인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제 조금 분석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제 먼저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볼까요? 정책적인 얘기도 지금 해주셨으니까 어떤 이유에서들 안 난다고 볼 수 있는지, 어떤 여건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어떤 여건에서 문제가 비롯된다고 보시는 건지 얘기를 좀 들어보죠. 솔직히 정치에 대해서는 가슴에 와 닿지가 않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 아이가 7살이에요. 7살인데 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치에서 셋째 아이부터 교육비를 지원해 주겠다.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엄마들이 셋째보다는 둘째를 고민을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만 키우기도 사실 버겁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 그냥 이런 그러니까 보통 그냥 회사원직으로는 하나한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그만큼 환경을 만들어주고 부모가 어떻게 이끌어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이도 사실은 고민을 해요. 저부터도 둘째를 고민했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그 둘째부터를 신경 써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그러니까 정책이 약간 현실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지금 해주시는 거죠. 자, 다른 분은 또 어떤 의견이십니까? 정책이나 또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원인, 지금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이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이동희 씨. 지금 보육료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뭐 보육료 보조한다고 좋다 그러고 애를 더 낳을 엄마들은 몇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보육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여성이 그 지금 젊은 아직 미혼신 분들의 얘기도 들어봤지만 그 고민들 제가 다 했던 고민이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20대 중반 후반 지나면서부터 항상 그 20대 후반이 되면 직장에서 뭐 마음껏 인정받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 시기에 제 친구들을 보면 결혼해서 애 낳고 애 기저귀 빨고 막 그 집안에만 갇혀 지내는 거예요. 그거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학 나오고 뭐 능력도 있는 애들이 그 집안에서만 뭐 애를 키우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에 그 집안에만 가정에만 얽매여 있는 게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 후반을 참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유감 없이 발휘하면서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또 30대가 되어서 결혼해서 늦게 결혼했지만 그거에 대한 후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첫 애를 낳고 나니까 둘째가 또 고민이 되는 게 보육료 때문이 아니라 여성의 어떤 그 사회적 지위가 계속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서 내 손으로 애를 키우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여성이 뭐 직장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돈을 벌고 사회적인 명예를 얻는 게 다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결국 내 아이를 딴 사람 손에다가 던져놓고 항상 내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하는 사회생활은 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엄마랑 애착도 형성되고 아이가 이제 혼자서
어린이집 갈 정도가 됐을 때 다시 사회생활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인이 다른 데 있는데 지금 다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을 지금 해주셨어요. 돈 문제만은 아니다. 또 다른 데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아까 뭐 앞으로 정치권에서 여성부로 옮겨가고 많은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이번 정치권에는 여성분들 많이 진출하셨고 그만큼 기대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 올해 초부터 시작된 어떤 출산 장려 정책이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보면은 아무리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했어도 아직까지는 어떤 남성의 시각에서 정책을 할 때 탁상공론이 되기 너무 쉽다는 거죠.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걸 부딪히고 어떤 게 부족한지를 느끼기보다는 좋은 어떤 정책은 입안하시지만 추상적인 상황에서 끝나는 단기적인 상황에서 끝나버리는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정치적으로 여성들이 뭐 많이 나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듣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낳고 싶지 않은데 못 낳겠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조금은 탁상공론적이고 단기적인 그런 정책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자가 이제 뭐 사회생활을 연결하고 이런 거창한 뭐 뒷얘기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막상 사회생활을 하려 그러면은 보육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 계속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조금 쉬다가 사회생활 다시 하기 위해서 보육시설들을 많이 알아봤는데요. 저희 주변에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보육교사로 일했던 친구들도 있지만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봉급이 굉장히 뭐 보육 현장에 계신 분들. 그러면은 막상 저희 아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떼놓고 일을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아이를 맡기고 싶냐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제 눈에는 전문가로 보이진 않아요. 물론 아이를 좋아해서 그런 뭐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월급이 그렇게 짜다 보니까 딴 할 일이 없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거든요. 그건 좀 심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불안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아이도 막 미울 때가 있어요. 울고 막 그러면 짜증나고 미울 때가 있는데. 많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아이를 맡겼는데 얼마나 그런 그 적은 돈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아이를 봐주겠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냐는 그렇죠. 여건을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한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 시설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적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좀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산하 억제 정책을 하잖아요. 그렇죠. 억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니까 물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하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굉장히 나라의 경제력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그 직장에 그 타가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출근을 하면서 아이를 맡길 수가 있고 특히 모유 수유를 엄마들이 대부분 원하잖아요. 저도 모유 수유를 고집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아니니까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서 괜찮긴 한데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아이를 데려가서 맡기고 아침에 젖을 먹이고 일을 하다가 회사 분위기에 따라서는 나와서도 중간에도 그게 수유가 가능한 분위기거든요. 타가 시설이 다 잘 되어 있고 그 타가비를 물론 내긴 하지만 반액 정도가 아빠 쪽 직장, 엄마 쪽 직장에서 지원이 되고 하나이에 대해서 만 18세까지 매달 일정 금액이 나라에서 지원이 돼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억제하는 나라에서도 하나이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한국은 더 나으라고 하면서도 억제 정책을 쓰는 나라에서조차도 하나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하나이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고 둘 다 하면은 이제 불이익이 가는데요. 하나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한 명을 낳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그런 거에 비하면 한국은 너무 열악하다는 거죠. 네, 우리의 교육 지금 여건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를 다른 나라와 하면 좀 비교를 해주셨고 다른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국토 분단이라는 현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국방부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복지 정책이나 이쪽으로 예산을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그리고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는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국토의 불균형한 발전적인 문제도 그러니까 지금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출산 장려금을 300만 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지금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저출산의 그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전라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300만 원을 받고 그게 얼마나 아이의 보육에 그 육아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더 큰 거는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 또다시 도시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또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아이를 많이 낳아도 그게 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지역 발전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회 정치 경제적인 문제가 다 맞물려서 어떤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어떤 의견이세요? 저도 뭐 출산 장려금은 정말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몸에 와닿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임신을 하면 산부인과에 다니잖아요. 근데 다니면서부터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초음파를 하더라도 의료보험이 하나도 안 돼요. 다 아실 거예요. 의료보험이 안 되고, 그리고 요즘 제왕절개를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제왕절개 했는데 그때 당시로 100만 원이 드는데 요즘은 1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그것도 가계에 부담이 갈 수 있고, 그런 정책적인 면부터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좀 많이 확대해가지고 그런 혜택을 좀 많이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혜택을 출산 시부터 조금씩 배려를 해야 될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라는 지금 얘기시고요. 또 한 가지 있는데 제가 둘째를 낳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을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둘째를 낳으면 지금 사는 집은 너무 좁다. 집도 넓혀야겠고 좀 차도 좀 더 큰 게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볼륨이 다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애 하나 늘어남으로 인해서 뭐 집도 더 넓어져야 되고 차도 더 커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에 대한 예를 들어서 주거를 비용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전세금을 뭐 더 싼 이율로 애 둘을 낳으면 대출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집을 마련할 때 그럼 보조금을 해준다든가 현실성 있게 그런 식으로 그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지 단순한 어떤 뭐 타가료 지원 내지는 뭐 출산 장려금 이런 거 가지고는 너무너무 단기적이고 안일하다는 거죠.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된 아이 하나와 관련돼서 부가 비용, 보조 비용들이 드는 것들이 여러 분야에 지금 걸쳐져 있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자, 정책적인 부분을 저희가 정치 경제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방송을 보고 계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다음 미즈넷 네티즌의 의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출산 장려책인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바뀌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장려금 축하금도 더 올려야 될 것이다. 현실성이 없다. 더 올려라. 12.9%. 셋째 아이 보육비 중학교까지로 좀 계속 길게 확대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21.6%. 셋째가 아닌 첫째부터 아까 한 분이 또 그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첫째 아이부터 아이를 지원해줘야 될 것 같다가 55.2%. 그 외에 다른 의견이 10.3%. 지금 셋째까지 갈 것도 없다. 첫째부터 하나부터 아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배려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50%가 넘는 의견으로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분들과 상당히 비슷한 의견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저출산 원인을 지금 넓게 저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봤는데 조금 안쪽으로 좀 들어와 보죠. 개인의 측면에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그 개인의 어떤 생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지 조금은 한번 그 생각의 배경, 또 사회문화적인 배경 그런 걸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데 또 원인이 있을까요? 네. 저는 사회적으로 좀 문제를 따져봤을 때 그 여성들이 높은 학력을 가지면서 그로 인해서 사회활동의 증가를 하는 것이 아기를 조금 적게 낳는 원인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들이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됨으로써 그 자기의 이세, 자식에게 거는 기대를 스스로에게 걸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기에게 뭔가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보다 좀 성장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기보다는 나에게 또 다른 사람보다는 나에게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학력과도 관계있고 본인에게 기대가 크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애가 둘인데요.
셋째를 낳고 싶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정말 네. 딱 떠오르는 교육비 문제예요. 지금 2명인데도 제가 교육열이 높은 엄마라서 많이 시키는 건 아닌데 보통 한 80만 원 가까이 돈이 들더라고요. 네. 드는데 만약 셋째면 더 많이 들 걸 생각하니까 누가 아빠도 도저히 능력이 안 된다. 정말 예. 요즘은 셋째가 부의 상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딱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비를 어떻게 좀 적게 사교육을 작게 부담을 하고도 이제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교육비의 문제도 지금 지적을 해주셨고 또 예. 네, 저는 사회 분위기라고 보는데요. 네. 아이를 많이 낳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회 전체가. 예.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애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는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니까 3명, 4명 낳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만이 소리 요즘에 듣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버스를 딱 탔을 때 등에 애 하나 없고 양쪽에 아이 손을 잡고 탔다고 봤을 때 네.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정말 택시 탈 능력도 없고 자가용거의 능력도 없는데 무슨 애를 저렇게 많이 낳았냐? 그 분은 당장 뭐 자기가 아기가 좋아서 낳은 것뿐인데 그렇죠. 이렇게 뭐 주위에서 보는 분들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더욱더 아이를 아무리 좋아해도 낳는 걸 꺼리게 되지 않다.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회 전체가 문제라는 얘기네요. 네, 저는 셋을 낳은 엄마로서 어찌할 바를 지금 모르시겠습니까? 이 자리가 참 쑥스럽고 부담스럽네요. 네. 근데 그러실 건 없죠. 예. 사회 진출도 중요하고 개인적인 그 여자의 그 일도 참 중요하지만 제가 아이를 키워보면서 그 자녀 양육에서 오는 남다른 희열이 있어요. 사회 진출로서 얻어지는 성취감도 굉장히 크고 또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지만 자녀 양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또 희열과 기쁨과 보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극도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내가 왜 아이를 낳아서 아이한테 희생하고 시간 뺏기고 노력 봉사하고 이래야 되나 하는 그런 위험한 발상 때문에 점점 그 저출산 이런 현상들이 퍼지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예. 아이를 사실 더 낳고 싶진 않지만 그리고 저도 아이를 상당히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예. 낳고 싶지 않았었는데 막상 키우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엄마로서의 희열 같은 걸 느끼긴 했어요. 네.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런 걸 느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여자들이 그걸 포기해야 되느냐는 거죠. 네. 한국은 지금 상황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보면 나의 개발이냐 아니면 경제적인 사회 활동이냐 육아냐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에 놓이는 것이다. 근데 예전 뭐 저희 엄마 세대나 저희 고모 같은 경우도 애 안 낳는다 그러면 막 야단치시거든요. 여자가 할 일이 뭐냐 알을 낳아서 알을 키워줘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뭐 저희 형제가 5인데요. 더 낳지 말라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예전의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 부담에서 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여성들한테는 경제 활동에 대한 부담까지 지워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사를 남자가 같이 분담해 주지 않고 사회에서 그거를 지원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예전에 여성들이 가진 부담 더하기 경제 활동의 부담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이 다 슈퍼우먼이 아닌 이상 모든 일을 다 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사, 육아, 사회 활동까지 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면 그 육아에서 온 즐거움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 중에 굉장히 잘 사는 친구가 있거든요. 걔는 뭐 학교도 아주 일류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애를 셋 낳겠대요. 그래서 직장도 좋은 직장이지만 그만두고 애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걔는 뭐 자아실현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어요. 걔는 다른 방법으로 자아실현을 하겠죠. 다른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왜냐하면 경제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포기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경제력. 경제적인 문제가 진짜 크다는 거죠. 여자들한테 지금은 그 짐이 주어져 있잖아요. 같이. 그렇군요. 그 두 가지 짐 중에서 안 선택할 수도 없고 경제를 어느 정도의 집안의 경제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일과 또 아이를 키우는 일이 병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경제력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계속 말씀하신 어떤 사회가 요구하는 말하면 뭐 슈퍼우먼 컴플렉스, 컴플렉스를 만들고 있는 사회 현상이 가장 근본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혼인신고 기피 현상 그런 것도 꽤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내가 조금 불편하면 좀 헤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아무래도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라면 실제적으로 그걸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낳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머님들 많이 낳으신 어머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 다 공감하는 여자들끼리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가 공감하는 현상이 그런 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은 정치 경제적인 문제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푸는 것은 그렇게 풀지 않고 다른 데서 더 중요하게 풀 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해 주셨고요. 사실 저희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선배 뭐 결혼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결혼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 늦게 하거나 아니면 너 능력 있으면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아이를 키웠을 때 어떤 그런 보람을 느낀다라는 얘기는 뭐 10개 중에 하나를 들을까 말까지만 9개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결혼을 하지 말거나 혼자 살거나 아니면 애 좀만 낳아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저희는 뭐 이렇게 딱 맞닥뜨리기 전에도 벌써 겁이 나니까 그런 생각을 미리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 낳는 걸 꺼리게 되는 거죠. 주변 환경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의견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좀 앞에 말씀하신 분하고 저는 아이가 둘인 주부인데 큰애가 지금 내일 모레면 좀 고등학생이 되면 중3이거든요. 근데 걔가 커가면 커갈수록 제가 느끼는 건 이제 지금 아까 지금 결혼한 연령에 자꾸 무슨 뭐 결혼을 늦게 해라, 애를 뭐 적게 낳아라 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얘를 힘들게 지금 뭐 사교육이며 뭐 이렇게 학교에서 힘들게 가르치면서 뭔가를 자꾸 얘한테 나중에 그냥 이런 걸 썩히면 아까우니까 얘를 제가 집에서 교육을 하면서도 네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지금 최대한으로 아니면 나중에 뭐 일찍 결혼할 필요는 없다. 저도 이제 같은 여성으로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린아이 때부터 그걸 심어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무래도 집에서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영향도 있고 또한 걱정스러운 건 이제 학교에서 학교 교육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라리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자기가 목표가 이제 어쨌든 잘 살겠다라는 목표는 뭐 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잘 살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만 꼭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이게 내가 꼭 삶의 목표가 이거다. 이게 올바른 삶의 질인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진짜 학교 자체 내에서 체육 시간이나 뭐 아니면 교양 시간에 좀 이렇게 성공 사례 같은 것 좀 얘기해 주시고 좋은 꼭 돈을 벌어서도 뭐 꼭 돈을 위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중고등학교 때 그 교양 과목에다 좀 이렇게 한두 번씩 선생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정책적인 문제가 정책적인 문제에서 끝날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최근에는 그 출산 장려책으로 신생아 다자녀에게 소득공제를 지금 검토 중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정책위 전문위원인 허윤정 씨와 전화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정책을 앞으로 우리가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저희도 같이 그 대안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원인과 고민들을 이제 함께 쏟아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열린우리당 쪽에서 내놓은 그 정책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소득 공제 제도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이고요. 지금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자녀 출산하는 비용이라든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확대해가지고 출산을 장려하겠다. 뭐 이러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생아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3자녀 이상의 자녀한테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해주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에서 소득 공제가 되는지도 중요하겠죠? 그 금액은 저희가 검토한 내용은 굉장히 작은데요. 현재는 그 신생아 소득공제 신설이 그 정액 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추가 자녀 1자녀당 추가 50만 원씩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이런 출산과 관련된 인구 정책은 단기간 내에 어떠한 정책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세제 지원과 같은 제도 보완을 통해서 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이 출산 장려 정책의 기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간접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세제 지원 정책과
그 더불어서 다양한 이런 출산 장려 정책이 종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이제 비로소 영향이 있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옆에서 또 궁금해하시는 게 소득공제가 지금 그러면 1회냐 앞으로 계속되는 것이냐도 지금 좀 궁금해하시는데 예, 어떻게 세대가 바뀐다는 건 1회는 아니죠. 예, 해당되는 가구에게 그 계속 그 지원이 되는 거죠. 계속 지원이 되는 예, 부분이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돈 문제는 아니다라고 아까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네. 다른 부분도 지금 조금 더 실질적인 대안도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실 수는 없어도 혹시? 예, 물론이죠. 네. 지금 그 아시다시피 그 인구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거시적이고 또 아주 미시적인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우선은 출산력 높이는 문제는 여성들이 육아 부담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육아 지원을 강화하는 가족 정책을 저희 당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저희가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혹시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과제가 많이 있지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우선 내년에 네. 그 보육과 관련한 그 지원,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열린우리당 정책위 내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네. 그 실질적으로 이 저출산의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저희 이번에 정기국회가 오늘 개원이 됐는데요. 그렇죠. 이 회기 중에 이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출산이 지속되면은 고령화 사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고령화 사회 대책 기본법을 만들기로 했고요. 네. 예, 그리고 그 노령 인구와 그 대응하는 뭐 실버 산업 진흥법이라든가 이런 식의 다양한 법적,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서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도 유념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정책위 전문위원인 허윤정 씨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인구 정책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도 해주셨고 또 그 안에 인구 정책은 또 그것이 어떤 문제로 발생할 것인지 고령화 사회와도 연결이 된다라는 지적도 잠시 앞에서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의 인구, 서울 인구가 지금 1,700만인데 100년 후가 되면은 우리 전체 인구가 지금 1,700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금 가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저희 한국여성개발원 이미정 연구위원께 마이크를 좀 드리고요. 이런 문제가 계속됐을 때 저출산이 어떤 문제로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예상은 해보고 저희가 그래야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 있는지를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 인구 억제 정책을 유지를 하다 95년에 폐지를 했는데요. 이제 10년 뒤에는 사람이 너무 없다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스컴이나 뭐 정책 관련되신 분들 모두 이 저출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저출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저출산이 지속이 되면은 이제 그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노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령화가 되면은 결국 노인 인구들을 이제 우리 사회가 부양을 해야 되고 부양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생산 인구가 있어야 하는데 노령 인구는 많은데 이제 생산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었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이게 그렇게 문제인가라고 이거 피부로 느끼기 참 힘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을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한 2000년 기준으로 12% 정도인데요. 이게 그 2050년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가 조금 더 지나면요. 60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 중에 40%가 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그런 절반에 육박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세대 뒤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그 40명, 100명 중에 40명 이상이 노인인데 자, 이 노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냐. 결국은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런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될 생산 인구가 있는데 결국 이 생산 인구라는 것은 출산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이렇게 여성들이 아이를 뭐 낳기 힘들다 못 낳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자녀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과거에는 의무사항이고 전통이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거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키우는 걸 즐기고 그걸 하나의 그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한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여건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개인의 행복 추구를 가능하게 하지 못하는 사회 여건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지금 우리 여성들만 이르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성들의 고민도 아마 그 안에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출산의 문제를 우리의 반쪽인 남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통계를 보시고 또 남성들의 입장 들어보시죠. 자, 먼저 통계청에서 조사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 즉 지금부터 10년 전에 비해서 출산 평균 연령이 27.6세에서 29.8세로 2.2세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혼 후 2년 이내에 첫 아이를 낳는 비율도 10.2%, 82.8%에서 72.6%로 감소했고요.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저희가 그다음에 살펴봤습니다. 70년대 31.2명, 그리고 2000년에 13.4명, 2003년에 10.2명으로 급격하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 비즈니스에서 조사하는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980년대 145만 명이던 노인 인구가 2030년에 1160만 명으로 전체 인구 23.1%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거리로 나가봅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거고 교육비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사교육비 특히 성취업 또는 여가 생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한번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아니면 출산이나 그 육아를 이유로 해서 직장을 나와서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힘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남성들도 이해를 하고 있다.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느낀다라는 얘기까지를 들어봤습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정 연구위원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아이를 낳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좀 더 희열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아마 그 방법은 여성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길을 이제는 예전처럼 저희가 다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조금은 이제는 우선순위를 둬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하면 길이 있겠습니까? 네. 쭉 들어보시고 이제 이현정 씨가 드디어 말문을 여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는 없지만요. 네. 지금 동물들을 많이 기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네. 동물들을 기르다 보니까 이게 모성애가 굉장히 자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에는 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자기 시간을 다 희생하는 것이 별 가치가 없어 보였는데 굉장히 그 자기 인격에 도움이 되고요. 사랑이 많은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학력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여자들이 다 밖에 나와서 자기의 어떤 자아 실현을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기름으로써도 굉장히 큰 자아 실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하나만 낳으면은 나중에 그 아이들이 굉장히 외로워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3남매더라도 지금 그 3남매도 부족하더라고요. 나중에 전에는 이렇게 찢고 볶고 싸우고 자랐지만 지금은 그 형제들이 다 큰 힘이 되어주고요.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일을 해주고 도와주고 또 부모가 아플 때 돌아가면서 간병도 해주고. 그렇죠. 지금은 너무 자기 그 당장에 그 돈만을 생각해가지고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요. 이렇게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이 걱정보다요. 그래서 또 이 동물들을 길러보니까 자기 먹을 건 자기가 복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동물들이 들어올 동물도 때마다. 그렇습니까? 네, 이 얘기도 처음 듣습니다. 동물도 걱정하지 그렇습니까? 마시고요. 아이의 장래를 많이 걱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아이들이 너무 이기적이 되거나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동물들을 어린 그 동생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애완동물들을 그런 걸 통해서 동생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줄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지 않거든요. 그럼 사회 범죄도 감소하고 도울 줄 아는 사회가 되고요. 그 동물들 털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냄새 같은 거요. 그 채식이라든지 그런 사료가 많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거든요.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털이 덜 빠지고 냄새도 훨씬 덜 나요. 사람도 알겠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사람 얘기를 하다가 잠시 동물로 갔다가 다시 사람으로 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아까 희열도 얘기하셨지만 그것도 하나의 자아 실현이 될 수 있다.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지는 면이 있다. 그거는 키워보시면 사실 다 느끼십니다.
그 처음에 아이와 다투고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성숙되는 부분도 있지요. 예, 그 얘기를 또 지적을 해주셨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길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독신이고요. 예. 출산을 한 적도 없고 출산할 계획도 없습니다만. 계획도 없으십니까? 네. 그건 어떻게 하시면 낳겠습니까? 본인이 그 방법을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저는 꼭 제 자식에 집착하지 말고요. 마음을 좀 넓게 연다며요. 저기 우리 지금 현재 고아를 많이 수술한다는 그런 오명까지 듣고 있잖아요. 네. 그 문제를 좀 건접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고아들을 하나쯤 더 입양을 해서요. 내 자식처럼 키우는 그런 쪽으로 마음을 돌리면은 예. 그 저출산에 대해 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네. 꼭 내 자식이어야 되는 그 집착만 조금 버렸으면 해요. 왜냐하면 그 버려진 아이들도 결국 우리 핏줄이고 우리 자식이잖아요. 네. 그 우리 자식이라는 그 개념으로 바꾸기만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예.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경제 문제가 가장 낳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예. 지금 낳아진 아이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필요가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시죠. 지금 낳는 데만 자꾸 지금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미 낳아진 아이들한테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우리 아이로 끌어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제안을 있습니다. 해주셨고요. 저도 그 의견에 굉장히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사회제도 측면에서 그렇지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속의 정보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가 둘인데 내 아이만 소중하다는 생각을 물론 하지만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내 아이를 내가 낳았을 당시에 그 또래의 세대들은 그 아이들은 결국은 내 아이의 환경이 돼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자라는 거죠. 사람도 결국은 개인을 놓고 보면 그 외의 사람들은 다 환경이 되어주니까 소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나는 비록 한두 아이의 부모이거나 미혼이거나 하나의 부모이지만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내 아이는 아니더라도 대부 대모가 되어줄 수도 있다고 부모들이 자기의 자아를 좀 확대해서 느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나온 말씀이지만 남성들이 자기 역할에서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니까 고정관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은 항상 전적으로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 밖에 있는 사람, 여자는 안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밖으로 나감으로써 권리를 더 많이 찾았고 자유로워졌잖아요. 남자들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서로가 예,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도 아이들한테 딸아이한테는 네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하지만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가르치고 싶어지네요. 아이를 낳는 건 여성이 전담하는 일이지만 나는 출산 자체는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면서 성장시키는 거는 남녀 모두 공유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남자들도 그 공동의 역할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만큼. 그리고 이런 사례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북유럽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면 이미 이 과정을 경험을 해서 해결을 한 나라들이더라고요. 프랑스에는 지금 유치원에 아이들이 과밀학급이래요. 굉장히 많다고 얼마 전에 아침 프로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차피 이 과정을 겪으면 분명히 해결은 될 것이다. 나는 있을 거죠. 근데 그 전에 그런 선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주지해야 될 건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만 결국은 사회가 복잡해진 것만큼 시스템이 정교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캠페인 수준에서 해결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서 국가 차원에서 정책과 제도를 국민들 앞에 그러니까 이해와 아주 합리적인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걸 내놓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가 시설도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뭐 구민회관, 뭐 구립 도서관에서 방과 후 타가 시설을 늘려준다든지, 그리고 아까 기업에서 여성, 남성 합한 300명 이상인 경우에 타가서 만든다는 거 굉장히 반갑게 들리는데 남자들도 출근할 때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게 자연스러운 세상이 된다면 그리고 특히 출산이나 육아나 교육활동에 관계되는 물품을 만드는 기업에서 그런 타가시설을 조금 더 지원해서 먼저 나서준다면 고객관리와 홍보 차원에서도 서로 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출산을 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휴가 일수를 출산을 한 경우에는 조금 더 늘려서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들,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할 것이다. 제시가 되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합리적으로 드러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인식에서부터 제도까지 지금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시고요. 자, 다른 분 또 어떤 분 의견이 있으십니까?
여성들이 지금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육아와 이제 사회 활동을 병행하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국공립 기관에 한해서 지금 보조를 해준다 그러는데 그거는 별로 진짜 현실성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고 현실성이 없으니까 사립 기관도 그걸 확대해가지고 진짜 편하게 육아를 하면서 엄마도 안심하고 애를 맡겨놓고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육 문제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이은경 편집국장께서는 어떤 대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결국은 그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우리나라 여성들한테는 너무나 선택이 없다는 거, 선택의 다양성이 너무 막혀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굉장히 뒤늦게 소위 노산이라는 거를 했는데요. 제가 아이 임신 사실을 알고 처음 한 첫 단계가 그 남편한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우선 제 친구들한테 아이를 낳으면 어디에 맡길 수 있을지부터 먼저 물어봤습니다. 남편한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전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육의 선택의 폭과 질을 넓혀주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직장 여성들 뭐 9 to 5로 정시 출퇴근도 있지만 잔업이나 야간 근무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영유아 보육을 전담할 수 있는 곳을 늘린다든지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244개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에 한 91개소였는데 계속 그 수요가 증가되면서 그러고 2006년에는 500개소까지 간대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지자체는 뭐 전철역 부근이라든지 또는 마을공원 주변에 전부 다 그 보육시설을 배치한다든지 그리고요 직장 같은 경우에는 한 직장에 한 타가시설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최근 그 시도되고 있는 게 여러 기업들이 뭐 세 곳이 컨소시엄 형태로 같이 해서 같이 직원들이 혜택받게 하고 그게 좀 넓어지면 지역 주민한테까지도 혜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굉장히 다양하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고 정말 그런 부분이 현실화돼야지 여성들이 피부로 느끼지 정책적인 구호로만은 아무래도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보육의 선택이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폭과 질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해 주셨고요. 자, 짧게 또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네, 저출산 해결이라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결은 어렵고 불가능한 것 같고요. 우리가 보다 적절한 표현은 어떻게 하면 출산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그 좀 더 이걸 개선하는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양성평등과 관련된 어떤 대대적인 개혁이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든 그 큰 이유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젊은 20, 30대 여성들이 과거 여성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과거 여성들은 시부모나 남편이 아이 낳으라 그러면은 뭐 바라는 대로 다 낳지. 그런데 요즘 여성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이 낳는 게 결혼이나 아이 낳는 것이 뭐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다 적응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결혼이나 아이 낳는 걸 적응시켜야 되죠. 근데 이제 사회 여건 뭐 가정이나 무슨 직장 생활이나 사회 같은 것이 이런 거를 양립을 가능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양자택일을 하게 되고 결혼을 좀 더 미루고 안 하고 아이를 미루고 안 낳고 이런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남녀 불평등적인 가정이나 사회, 직장 이런 요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대적인 양성평등을 향한 혁명이 있어야지 이 문제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혁명이라는 표현까지 하시겠습니까? 자, 네티즌들은 어떤 의견을 끝으로 보내주셨는지 마지막으로 보고 이 시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에서 올라온 의견 열어보겠습니다. 자, 출산 장려책인 양육비 지원 바뀌어야 할 점은 출산 장려금 축하금 올려야 된다. 다소 아까보다 좀 줄은 것 같습니다. 11.5%. 셋째 아이 보육비 중학교까지 확대해야 요것도 약간 낮아졌습니다. 20.9%. 근데 셋째가 아닌 첫째 아이부터 지원을 제대로 하나하나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55%에서 58.3%로 조금 올랐습니다. 아이 한 명에 대해서 배려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온 사회가 가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혁명적인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대안까지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출산 정책을 얼만큼 우리 사회가 우선순위에 두느냐 하는 것도 우리 사회 전체에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접도록 하고요. 내일 주부 세상을 말하자 시간에는 2008년도 지금 대입제도를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주부들은 갖고 계신지
지금 개선안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찬반 의견을 들으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